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필증서 유언, 자필유언장을 직접 작성해 보면서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지, 유언의 변경 방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민법 제 106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위증서의 문자에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면은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된다. 이 딱 두 가지 규정만 있습니다. 이 딱 두 가지 규정에 위배되는 유언장은 무효로 됩니다. 이 방식을 위배한 변경 역시 무효로 됩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례가 판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유언을 무효로 만드는지 사례에 집적이 되어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세 퇴직 공무원 홍길동 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죠. 80세인 홍길동 씨 공무원 정년 퇴직 후에 강남구 대치동 35평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이남 일녀, 장남은 부천에서 생활하고 있고 차남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혼을 해서 어린 아이와 함께 친정에 들어와서 홍길동 씨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20년 전 결혼을 할 때 부천에 집을 사줬고요. 둘째 아들은 미국 유학 갈 때 상당한 금액의 유학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홍길동 씨는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죽으면 이 집을 딸에게 물려주어서 자신의 처와 함께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길동 씨 지난주에 같이 저녁 식사를 했던 절친한 친구 서림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점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문의한 끝에 이 정도면은 유언장을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직접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홍길동 씨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 한번 보실까요? 자, 나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별첨 재산의 2분의 1은 아내에게, 나머지 2분의 1은 딸에게 상속한다. 유언 집행자는 딸로 한다. 아들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딸과 함께 어머니를 잘 모셔라. 등기부등본 첨부. 2022년 2월 서울 대치동에서 홍길동 사인. 겉으로 보기에는 잘 완성된 유언장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 유언장을 남기고 홍길동 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나타난 홍길동 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홍길동 씨의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부인에게 9분의 3, 딸에게 9분의 2, 부천의 아들, 미국의 아들 각 9분의 2씩 상속이 되고요. 자식들이 모두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재산을 쪼개서 가지게 됩니다. 홍길동 씨의 의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앞에서부터 볼까요? 나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별첨 재산의 2분의 1은 아내에게, 나머지의 2분의 1은 딸에게 상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첨 재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했죠. 유언의 전문을 자필로 써야 한다는 것이 법률의 규정입니다. 별첨 재산이라는 재산은 유언 대상의 재산이 아니죠. 그냥 등기부등본을 첨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필로 쓴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의 목적인 재산에 대해서 자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유언장은 무효로 됩니다.
둘째로 유언 집행자는 딸로 한다. 재산의 2분의 1은 아내에게 나머지의 2분의 1은 딸에게 상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딸이 한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딸이 둘 이상일 경우에 이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쓸 때에는 특정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은 이름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를 써줄 수도 있지만 그 관계가 복수 이상의 불분명한 상태를 나타나게 된다면 그거로 인해서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자, 2022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없어요. 이것만으로 무효입니다. 또 서울 대치동에서 마지막 단위에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무효고요. 도장을 안 찍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무효다. 이거는 시험 답안지로 보면 100점 만점에 15점짜리입니다. 잘 쓴 것 같은데 결국 모든 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유언장을 쓰고 그 뒤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홍길동 씨, 유언장을 쓰고 나서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지적이 있었죠. 유언장은 특히 자필증서 유언장은 간단해 보입니다만은 이처럼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다 보면 고친 것 자체가 변경 방식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무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쓸 때에는 초안을 작성을 해서 그 초안을 가급적이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확인을 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의하고 확인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그것을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유언장에 연월만 쓰고 일을 빠뜨리면 무효가 된다는 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언장 변경을 했을 때 변경된 날짜를 써야 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주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면 된다. 다만 마지막 단위까지 다 써주셔야 된다라는 점. 재산 목록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필로 써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인 유언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유언에 기재되는 내용 중에서 잘못 기재할 경우에 유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상속법에 의해서 유언장에 기재되었을 때 법률적 강제력을 갖는 사항을 법정 유언 사항이라고 합니다. 법정 유언 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그리고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법정 유언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친족 관계에 관한 법정 유언 사항 그리고 상속 관계에 관한 법정 유언 사항입니다. 친족 관계 법정 유언 사항은 친생 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약간 법률적 용어로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부분은 후견인 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상속 관계에 관해서는 재산 물려주는 유증, 또 유언 집행자 지정, 그리고 유언으로 재단 설립 출연을 할 수가 있고요. 재산 분할 방법을 지정하거나 재산 분할 5년 이내로 금지할 수 있는 사항 역시 법정 유언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자필로 그리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법률가의 조언을 받은 홍길동 씨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한번 내용 보실까요? 유언장. 나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공공번지 소재 대치공공아파트 1동 102호 중 지분 2분의 1은 아내 아무개에게 나머지 지분 2분의 1은 딸 아무개에게 상속한다.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죠.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을 수유자의 이름을 특정해서 기재하셨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딸 아무개로 한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딸과 함께 어머니를 모셔라. 이 부분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언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을 유언장에 넣었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 대한 당부나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며칠 서울 대치동 공공아파트 몇 동 몇 호 홍길동 도장. 자, 이제 완성되고 유효한 완전하고 유효한 유언장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필 유언장의 변경에 관해서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 비혼 퇴직 교사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정년 퇴직한 비혼 여성 황진희 씨, 40세 된 장애인 수양딸, 그리고 유기견 촐랑이랑 같이 반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사망을 하면 내 재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회봉사단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또 수양딸과 촐랑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주고 싶다. 법률상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유언장을 작성을 할 때 보다 많은 부분을 사회봉사단체, 자선단체에 주겠다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다음에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수양딸에 감동을 해서 유언장 내용을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자, 자필 유언장의 변경 방법 민법 제1066조에 나와 있죠. 자필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면은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씨 기존의 유언장에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분 비율 변경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봉사단체에 20%, 수양딸의 몫을 40%로 유언장을 작성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유기견 보호협회의 몫을 10%, 수양딸의 몫을 50%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 기존 유언장에 줄을 긋고 20%를 10%로 또 수양딸 몫 40%를 50%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유언장 작성 일자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완성된 유언장을 만들었던 날짜와 그 뒤에 변경한 날짜가 크게 달라지고 유언장의 중요한 내용, 유언의 전문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유언장을 작성한 거니까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서 유언장 작성 일자를 정확하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 작성 일자 변경을 할 때도 변경하고 손도장을 찍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언장 변경은 무효가 되고 유언장 변경으로 전체적인 취지가 불분명하게 되면은 유언장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유언장을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의 유언장을 폐기하고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이 취지가 무엇이냐가 불분명하게 되면 대부분 무효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유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변경 정도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아예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언의 철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에 관심은 있지만 유언장 작성까지 나가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꽤 큰 것 중에 하나가 유언을 하면 그 유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 90세 가까이 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셨어요. 그리고는 머뭇머뭇하다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에게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 이걸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만약에 유언으로 아들에게 물려주면 이 건물의
대출 연장이나 건물의 임대인, 임차인의 변경이나 이런 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유언장을 쓰면 등기부에 뭐가 기재되는 게 아니냐라는 염려를 하십니다. 유언장을 100장, 1000장을 쓴다고 해도 등기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변경 처리할 수 있고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100%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심을 하면서 그러면 이 편안한 마음으로 유언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법률가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걱정을 당사자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점이 좀 명확해져야 되겠구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법 1108조 유언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처리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유언을 강요를 해서 유언장을 받고 그 다음에 각서까지 받아요. 나는 유언을 처리할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면은 그 각서를 쓴 분은 이로써 자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원하지 않은 유언장을 썼는데 이걸 변경 못한 것이 아닌가? 고통스러워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유언의 전부 일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떠한 부담도 오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을 철회하면 그 철회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후의 유언장이 가장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때는 그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은 이전에 있는 유언 부분을 싹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언은 한 번에 같은 그 기회에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다. 그것이 분쟁 방지를 위한 유언이 오히려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유언이 되는 길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언을 했다고 해서 구속되지 않는다는 건 말씀드렸죠. A라는 상가를 큰아들에게 주기로 유언을 했는데 그 후에 큰아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고 그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서 이 상가를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유언을 해서 내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팔 수 없다라고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받은 적도 있어요. 큰아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생전행위로 처분을 하면 그래서 유언의 취지와 저촉되는 행동을 하면 그로써 그만큼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권리입니다. 유언이 유언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시고 편안하게 유언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 그리고 유언의 변경과 철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한 유언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느냐 유언의 탄생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